의료진들의 발걸음이 다급했다. 이미 자정에 가까운 시간, 외박 나간 환자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연락이었다. 가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좀 참아해 주십시오. 벌써 두 번째 재발이었다. 이번엔 기필코 술을 끊겠다던 32살의 남자. 술의 유혹은 복병처럼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발 먼저 경비업체가 도착해 있었다.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부수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여기 가게가 여긴데요. 이분이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아까 술집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이 뒤에 있을 것 같아요. 환자는 초저녁부터 술을 마셨다고 했다. 알코올에 급성으로 중독된 상태. 갈 만한 곳은 술집뿐이다. 새벽까지 영업 중인 술집은 한둘이 아니었다. 환자에겐 곳곳이 재발의 위험지대였다. 부부싸움 끝에 술을 마셨다는 32살의 젊은 남자. 30분을 넘게 헤매도 찾을 수가 없었다. 다시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잘 가실 만한 데는 없으세요? 술집에? 단골로 좀 하시. 우리가 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부인의 말에 의하면 술집보다는 술을 사다 가게에서 먹는 편이라고 했다. 다시 가게 앞으로 차를 돌렸다. 잠시 후 환자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 있었다. 의료진도 뒤따라 들어갔다. 서른두 살 젊은 남자는 다시 한번 술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내가 뭐라 그랬으니까 나를 건들지 말라고 근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일단 나오세요. 예, 이병동에서 일단 다른 환자분 어떻게 하는지 얼른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화 통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올라가세요. 전화하시게. 올라가서. 나 분명히 죄인 아니니까 건들지 말라고. 개방병동의 환자 하나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 병원 생활에 답답하다는 게 술 마신 이유였다. 1층에 가서 보시던 여자 2층에 가서 의료진은 술을 마셨으니 폐쇄병동으로 올라가라고 했고 환자는 바로 퇴원을 하겠다고 했다. 나 여기 앞에 가서 저기 오늘 점심때랑 샌드위치랑 맥주 한 캔 딱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일부러 알면서도 내가 그냥 들어오자마자 내가 바로 불었어. 큰날에서 우리가 술 드시고 오셔서 지금 통을 하시겠다는 침사하고 계신 걸 보고서 딱 보셨어. 못 따라. 아니 그거는 잘못하는 거야. 의료진들도 안타까운 노릇이었다. 폐쇄병동을 거쳐 9주간의 개방병동 생활을 마치고 퇴원을 코앞에 둔 환자였다. 아니 아까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 아니 두 분이 나한테 결정 어떻게 되십니까? 문제는 저희가 있으니까 뭐 그건 통화 같은 거 해주세요. 전화번호 해주시죠. 부인이 퇴원을 반대했는지 얘기가 잘 안 풀린 눈치였다. 알코올 병동에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담배 한 대를 피고 돌아오겠다던 남자는 그 길로 병원을 나가버렸다. 의료진들이 뒤따라 나갔지만 이미 종족을 감춘 뒤였다.
사모님 생각으로는 현재 박 선생님이 약주를 드시고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느낌으로. 집으로 가지는 않을까요? 그래요. 그럼 바로 연락을 주셔야죠. 저희가. 예,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밤사이 연이어 2건의 재발 사고가 터졌다. 의료진들의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이 부인 말에 의하면 이미 지난번 외박 때 이미 음주를 했다는 거야. 상담사는 알고 있었나? 어제 통화할 때 왜 그럼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해보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은 어떤 질병보다 재발 위험이 높고 완치가 힘든 병이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봤을 때는 치료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한 2건의 재발 사고. 의료진들도 당혹스러워했다. 김선학 씨는 그 사이 퇴세병동 자치회 부회장이 돼 있었다. 누나 손에 이끌려 강제 입원한 것이 불과 보름 전이었다. 30살 젊은 나이에 2번째 입원. 김선학 씨에겐 큰 변화가 있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입원에 대한 거부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하지만 금단 현상이 사라지고 입원 2주차를 넘기고부터 병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 저쪽 방에 가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담당 상담사가 김선학 씨를 찾았다. 의료진들에게도 눈에 띄는 변화였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마음을 다시 푸시고 또 여시고 적응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 그렇고 이제 이렇게 안정감 조금 찾으셨으니까 이제는 또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생기시죠, 그죠? 또 부회장 선생님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병원 생활 잘한다고 해서 배정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이건 확실히 진짜 단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미 2번이나 재발을 경험했다. 의지력만으로 술을 끊을 수 없다는 걸 김선학 씨는 알고 있었다. 거기에 김선학 씨의 고민이 있었다. 그래요, 선생님. 뭐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래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완전 너무 아픈데. 김현만 씨의 간호데스크 출입은 예전보다 더 잦아졌다. 하루 2번 혈당 검사 때문이었다. 거꾸로. 헷갈려. 내과 검사 결과 당뇨가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술 때문에 생긴 합병증이었다. 폐쇄병동 생활 한 달. 김현만 씨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당뇨병 얘기를 듣고부터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이렇게 많이 나와지라. 병원 규칙도 잘 따랐고 밤마다 술을 찾는 일도 더 이상 없었다. 여기 있으면 술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여기 올라와서 그 당뇨라는 거 알고도 술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나가서 친구가 야 한 잔만 해 이러면 또 이제 또 안 받아 먹을 수도 있고. 김현만님 뭐 하세요? 또 딴 반찬 먹죠? 아, 이거 거기 다 있는 거 먹는 거.
요만큼만 드셔야 칼로리가 맞아요. 선생님. 여기 다 있잖아요. 다 있어. 거기 있는 거 똑같이 먹는데 뭘 남은 거 갖다 줄게. 양을 더 드시면 칼로리가 남아. 그건 안 가져요? 뭐는 안 먹어. 맛있게 드세요. 당뇨 때문에 칼로리를 제한해도 별 소용이 없었다. 30년간 매일 마셨던 술도 그랬다. 힘든 노동 후에 피로 회복제이자 잠을 부르는 수면제였다. 도다리 뭐 해봐. 김연만 씨에겐 밥도 술도 아직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김선학 씨가 아침부터 안절부절이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내내 초조한 기색이었다. 지금 준비도 다 안 됐는데 지금 했던 거 그냥 보고 해야 될 것 같아. 1단계 발표날.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자리다. 개방병동으로 내려가기 위한 통과 시험인 셈이다. 가족들이 도착했다. 김선학 씨의 어머니와 누나였다. 어머니의 등장은 김선학 씨도 예상치 못한 눈치였다. 어머니는 자궁암 말기 환자였다.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겠다고 따라 나선 길이었다. 그러면 시작해 주십시오. 나는 술 앞에 무력했으며 나의 전체 생활을 책임질 수 없었음을 시인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되는 길은 오직 자각과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나는 오늘 이 모임에 나왔으며 이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발표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많이 긴장되시죠? 자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15살 어린 나이에 객지를 떠돌다 술을 배웠다고 했다.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30이 된 남자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마시고 있던 중 누님이 이날 때까지 집에는 단돈 10원짜리 하나 갖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장남인 저는 생계를 이끌지 못하고 거의 누나가 누나네 집, 저희 집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네, 그러면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저의 음주로 인해 저희 가족들의 삶을 불행하게 했습니다. 또한 저의 어머니는 저로 인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병만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또는 누나, 매형들 앞에서 고개를 떳떳이 들지 못해 고개 숙인 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입에 뱉지 말아야 하고 어머니의 생명을 다하는 것까지.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었던 지난 15년의 기억.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어머니였다. 나는 얼마 못 살으니까 지가 술 안 먹고 나와갖고 열심히 주 누나들하고 열심히 좀 살았으면 좋겠어. 술 안 먹고. 그래서 내가 저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지가 내가 잘 못해서 그러는 것도 지가 나와서 열심히 아주 여기서 깨달으려고 열심히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술만 아니었다면 이런 곳에서 어머니를 만날 일도 없었다. 벌써 2번이나 어겼던 약속.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다시 한번 정하시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단주를 서약합니다. 평생 단주와 온전한 생활을 지속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발표가 끝나고 가족 면담이 이어졌다. 현재 김 선생님 입원 치료에 대해서 혹시 가족들의 입장이 좀 어떻게 어려운 점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본인한테도 얘기했지만 제가 남이면은 길에 쓰러져 죽던지 뭘 하든지 저도 진짜 내버려 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혈육이 뭔지 진짜 와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형편 때문에 이런 데 다니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동생도 저렇게 열심히 살면서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저렇게 진짜 열심히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병원에 있다는 사실이 어떤 때는 마음이 근데 다시는 그런 때는 그랬는데 여기를 알고 술로 인한 고통은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벌써 3번째 입원. 가족들은 정말 마지막이기를 기대했다. 뭔가 서로가 시기가 많이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술을 배웠고 술 때문에 가족들은 또다시 헤어졌다. 벌써 포기하기엔 아직 젊은 나이였다. 하지만 어머니에겐 시간이 많지 않았다. 김 선생님 지금 정도 가시기 준비하세요. 예, 잠깐만. 준비 다 하시면 스테이션 앞으로 나오시고요. 개방병동으로 내려가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1단계 발표를 끝으로 4주간의 폐쇄병동 생활은 끝이 났다. 개방병동으로 내려가면 알코올 중독에 대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된다. 9주 동안의 프로그램과 사회 적응 훈련을 마치면 알코올 병동 3개월 과정이 모두 끝나는 것이다. 잘 왔어. 김연마님 이쪽. 이름표가 방 앞에다 붙여져 아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날 오후 김연만 씨도 개방병동으로 내려왔다. 30년간 매일 마신 술 때문에 남들보다 금단 현상이 길었다. 폐쇄병동 입원 1달 반 만이었다. 형만 형 축하. 형만 형 집에 갈 때 그런 소리는 집에 갈 때. 김연만 씨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다. 그날 오후 짐꾸러미 몇 개가 간호 데스크로 옮겨졌다. 주로 술 냄새가 좀 나서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짐만 싸놓고 짐꾸러미의 주인은 병원 베란다에 나와 있었다. 외박을 나갔다가 술 마신 35의 젊은 남자였다.
새끼들 계속 술집을 때린다 했는데 한잔 하더니 잔다 나중에 내가 그냥 마신 거야. 그래서 마셨는데 누나가 그래? 아침에 발견하지 너무 병원에 다시 집어들니 슬픈 놈들하고 술의 유혹을 못 넘긴 건 아쉽지만 이참에 퇴원을 하겠다고 했다. 피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좀 5단계 좀 아쉽죠. 술 친구가 부산에 일자리까지 구해놨다며 남자는 병원을 나섰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그래요. 언제든지 편하게. 여기는 펜션이 아니니까. 누구야? 다 눌러줘. 네, 수고해요. 들어가요. 예. 또 보지 말자고. 아니 또 보면 안 돼. 예. 가요. 극복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미리 포기하고 하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도 포기할 것은 해야죠. 중요한 건 이제 다음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몇 번이 그 약속은 하네요. 일단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을 계약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오는 즉시 어묵과에서 퇴원 수속을 밟으라고. 다녀오세요. 네. 그리고 이제 체력을 길러서 이제 술은 안 먹고 아, 다른 일에 토요일이니까 한 3시 안에 들어올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개방병동에 내려와 처음 맞는 주말. 김현만 씨가 첫 외출을 나섰다. 전화 통화를 한 건 막내 동생이었다. 공장 일을 같이 하던 동생에게 빨리 퇴원 수속을 하러 오라는 전화였다. 한 달 넘게 비운 공장도 걱정이었고 앞으로 술을 안 마실 자신도 생겼다고 했다. 언제 나가느냐 목적이지. 언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긴 동생한테 달려있지. 와서 병원하고 보나마나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알코올 병동에 들어온 지 한 달 반. 김현만 씨는 마음이 바빴다. 나갔다 오면 불어야 돼요? 개방병동에서는 외출 후 음주 측정을 하게 돼 있다. 병원 문만 나서면 어디서든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러 외출을 시키고 술의 유혹을 견디게 하는 것도 환자들에겐 시험이자 훈련인 셈이다. 허락 없이 가는 거야? 어? 허락 없이 가는 거야? 그러면 돼요? 월요일 날 오면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다. 상담사가 김현만 씨를 찾아왔다. 육병동하고 좀 다른 부분을 선생님이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다른 경험이 선생님이 퇴원하고 나서서 단주 생활을 이어가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그건 이제 내 의지력에 달린 거죠. 뭐 솔직히 말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1년 있다 나가나 한 달 있다 나가나 내 의지에 달린 거고 그러니까 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 생활은 버릴 수 없잖아요.
조금 우리 그때까지만 한번 미뤄보자란 얘기예요. 선생님이 정말 구정 때 외박을 나가 보셔요. 외박을 나가 보셔서 선생님이 직접 부딪혀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정 때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더도 말고 딱 일주일만 미루자고 했지만 김현만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어떠한 안 돼요. 나는 한 번 굳히면 가면 가는 거니까 좀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내가 동생 올 때까지요. 예. 생각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단주 경험자들의 강연 시간. 17살부터 그 시내 한가운데 대낮에 빤스도 입지 않고 홀딱 벗고 술 사러 간다고 쫓아 다니고 같은 이런 전 경험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강연자는 8년째 단주를 하고 있다는 알코올 중독 경험자였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술 잔이 필요 없고 그라스나 병락을 부는 것, 안주가 필요 없는 것, 여럿이 술자리에 올리지 먹지 않고 혼자서 먹는 것. 또 처음에 술을 배울 때는 일명 AA라고 불리는 단주 친목 모임으로 단주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다. 실패 경험단. 그 어쨌든 앓고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심정을 봅니다. 나중엔 녀석이 마주 앉아서 아버지 앞에 천천히 옵니다. 아버지, 제발 술 좀 먹지 말아요. 우리 반에도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인지 다 한단 말이야. 지금 챙겨살게 못 가겠어. 김현만 씨는 강연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겐 동병상련의 아픔이었다. 전보들 많은 빠져있는 사람인지 알고 나는 그냥 술 먹다가 술 먹고 죽은 사람은 많지만 술 못 먹어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정말 단순히 죽는 날까지 완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알코올 중독. 갈 길이 멀었다. 그날 밤 또 한 건의 재발 사건이 터졌다. 가시더라도 손 끼고 가시네요. 우측한 거 딴 데 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말씀하십니까? 딴 데 가면? 가시더라도 해도 보고 가시고. 됐습니다. 출장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별로 안 들렸으니까 말씀으로 얼른 올라가셔서 이야기하시게요. 아이씨, 가면 안 돼.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까? 저한테 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 고맙지않아요. 지금 한다고 형님은 얘기하고 원장님 부른 거고. 내가 죽일 놈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안 되잖아요. 나 형님 믿었는데. 뭘 믿어요? 사람과 사람의 신용을 믿었죠. 술 먹고 하는 신용이 무슨 신용입니까? 당신이 그럼 여태까지 했던 말은 무슨 말인데요? 내일이나 몰래 병원비 갖다 드릴게요. 병원비가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참의 신랑이 뒤에야 남자는 이무영 원장을 따라 나섰다. 술을 마신 환자는 개방병동 자치회의 회의장이었다. 의료진들에게도 뜻밖의 일이었다. 아내와의 말다툼이 문제였다. 환자는 좀 더 병원에 있겠다고 했고 오히려 아내가 빨리 퇴원을 시키려고 했다. 옥신각신 끝에 결국 술을 마셔버린 것이다. 모든 여기는 내일 주무시고 나서 이야기하시게요. 환자들이 재발하는 경우 열의 9은 가족과의 갈등이 원인이다. 가족들은 술 때문에 고통받고 환자들은 가족들에게 외면당한다. 술을 마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잘 힘든 여건에서 잘하시던 분들이 저렇게 한 번씩 무너지고 나면 물론 재발은 아니지만 저렇게 실수 한 번 하시고 나면 저희 치료팀으로서도 저희들이 뭘 좀 예측을 못했던가 아니면 뭐가 좀 부족했던가에 대해서 한 번 좀 또 돌아보는 기회로 서로 삼아야 됩니다. 어차피 단번에 이 치료가 성공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좀 달래더라도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죠. 힘들죠.
괴롭죠. 오늘이 다음 날 아침 의료진의 회의 시간. 이병현님. 지난밤의 재발 사건 보고와 함께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재검토가 이어졌다. 들으셨나봐 해서 10시 반경에 어디 임신하셨거든요. 알코올 중독은 어떤 질병보다 재발률이 높다. 그 고리를 끊는 것이 의료진이 할 일이었다.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네. 환자는 변했는데 보호자는 안 변했어. 변하는 환자가 가서 안 변한 보호자하고 만났는데 결국은 갈등이 생기면서 후퇴한 생겼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보호자분들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 환자 볼 때 같이 진도가 나가야지. 회의가 끝나자마자 보호자 면담이 있었다. 벌써 10년째 병원 생활을 전전하는 40대 남자 환자의 어머니였다. 하고서는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병원비 넣고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지요. 나는 어머니 마음 때문에 아들 걱정 때문에 잠 한숨 잘 수 없다며 차라리 퇴원을 시켜달라는 얘기였다. 오겠다고서는 아니라고 그럴 것까지는 없지. 지금 어머니가 갖는 어떤 걱정 같은 거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거든요. 어머니께서 오늘 가서 만나셔갖고 야 가자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네 뜻대로 해주마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들 그냥 쉽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릇을 해봤겠어. 응? 응? 무슨 노릇을. 내가 정말 참 여름에 그 삼복더위에 나가가지고서는 난구 밑에 앉아가지고 파 한 단씩 까서 말이지 그거 내가 못 와가지고서는 간식비 대주고 그래요 내가 야를. 응? 그래도 다시. 이 아들 나이가 몇 살이에요? 46이죠. 46인데 왜 어머니께서 그런 용돈까지 다 대가시면서 왜 애기처럼 키우시는 거예요? 몰라 왜 그랬는지. 내가 사람만 만들면은 내가 죽어서 천당 가서도 내가 그 은혜 내가 잊지 않을게요. 예. 저희들한테 믿어주셔야 저희들. 뭐냐고 다섯 끓이는 거를 자가 나무로 안정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자꾸 귀찮게 굴었어요. 예. 어머니가 그렇게 키워왔던 어떤 그런 조건을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환자는 계속 의존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머니한테 의존하고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의존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술에 의존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의존하고 있고. 개방병동 환자들끼리 족구 시합이 벌어졌다. 김현만 씨는 옆에서 구경꾼 역할만 하고 있었다. 누가 맞냐? 14대 7. 누구세요? 다리 아파서 못해. 아 그냥 서 계시오. 아이. 서 계시오 그냥. 아 지금 그거 만나게 돼서. 그래. 김현만 씨는 운동장보다 병원 입구 쪽으로 자꾸 눈길을 돌렸다. 잠시 후 김현만 씨는 외출복 차림으로 다시 1층에 내려왔다. 병원 로비에 동생과 부인이 도착해 있었다. 결국 퇴원을 결정한 것이다. 내과약이기 아니 때문에 거기 저 주치 선생님하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저희 쪽하고 김현만 씨를 입원시켰던 막내 동생은 한 달 반 만에 다시 퇴원 수습을 밟았다. 그 전보다는 좋아진 건 사실이고, 그리고 더 이제 병원에서 말고 나가서 지내봐야 알겠죠. 달라진 점이 병원에서는 당연히 지금은 뭐 바깥에 있는 데하고 틀리니까 여기 사람들 다 웃으면서 좋게 대화하고 다 그렇죠. 그렇게 좀 사회에서 생활을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요 나가봐야 알죠. 부딪혀봐야 결과가 나오지. 도움이 안 될 리가 없죠. 그래도 그놈은 술을 지가 따고 또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먹겠다는 걸 많이 하고 또 돌아다녀봐도 이렇게 술 생각도 없고 지금. 그래요. 생 태어나시고는 어떻게 생활하실 거예요? 아 지금 아까 나가면 당장 바빠요. 아까 발조가 들어오더라고 또 전화가 다. 퇴원은 이미 정해진 일.
하지만 몇 가지 약속이 남았다. 읽어보시고 사인해 주세요. 퇴원 후에도 계속 병원과 연락을 취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꼭 전화드릴게요. 네. 퇴원을 위한 절차가 모두 끝났다. 이번 초 하루가 멀다 하고 짐을 쌌던 김현만 씨. 짐을 싸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갈게. 이제 진짜 가는 게. 여기서 보지 말자. 두 번 다시 이런 데도 많이 줘. 아까는 대표했으니까. 형, 그만해. 알았어. 네, 수고들 하세요. 김현만 씨에겐 너무 길고 의료진들에겐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이무영 원장이 밤늦게 병실을 찾았다. 김선학 씨가 첫 외박을 앞두고 있었다. 이런 거 맛있는 혼자 먹어요. 주말에 지금 김 선생님 계획은요? 집에 가서 일단 어머님이 못 움직이시니까 좀 빨래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좀 할 게 있으면 해놓고 식사 시간 때 되면 밥 먹고 막연했던 계획을 가지고 하면 자칫하면 시간이 많이 남게 되고요. 아니면 본인의 계획대로 뭔 일이 잘 안 될 때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룻밤 잘 견뎌내는 게 일단 좀 걱정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병동 내려와서 처음으로 나가는 외박이다 보니까 저희 치료팀으로서도 조금 긴장되는 점이 있고요. 또 김 선생님 본인도 좀 긴장되는 점이 있을 건데 일단 자신을 가지세요. 자신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일 다시 상담쌤하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걸 합시다. 아시겠죠? 네, 오늘 잘 주무시고요. 내일 가게 한번 뵐게. 예, 수고하십시오. 예, 편하게 쉬세요. 네.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야 돼. 시간이 남아들면 안 돼. 시간 제대로 길게 잡지 말고 뭘 하든지 간에 밖에 나가는 시간은 최대한 축소를 시켜야 돼. 이제는 네 몸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것보다도 열이 받아도 나도 열 받고 올라왔었거든. 집에 갔다 왔는데 열 받아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낄 줄 알면은 그런 생각이 안 가죠. 지난 과거에 제가 했던 행동이나 뭐 이런 술 마시고 뭐 했던 것들 그런 것들 막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내 지금까지 직장생활 진짜 10년 이상 해오면서 지금까지 뭘 해왔나, 해놓은 게 뭐 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가족들 되게 많거든. 진짜 직계 가족인 거는 부모가 아니고 내 밑으로 오거든. 내 와이프, 내 자녀들. 그에 대한 상처를 줬단 말이야.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못한 행동을 많이 했단 말이야. 니는 잘 들어왔어요. 이제 나이 30살. 김선학 씨에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급히 응급차 한 대가 출발했다. 보호자가 몇 살이나 먹은 사람이야? 어머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하냐고. 택시 타고 간다고 그랬는데 보낸다고.
남자는 어머니와 함께 큰 길가까지 나왔다. 얼마 전 부산에 일거리가 생겼다며 퇴원했던 바로 그 환자였다. 보름 만에 얼굴은 몰라볼 만큼 수척해져 있었다. 퇴원하던 날부터 밥 한 틀 입에 대지 않고 내리 술만 마셨다는 것이다. 환자는 며칠 전부터 입원을 시켜달라며 어머니를 졸랐다고 했다. 이번에는 막 지가 막 비인데요. 그냥 진짜 안 먹는다고. 나 그거 못 믿는다고. 너 차라리 내가 막 이번에는 아주 막 무슨 입이 못 담을 용을 많이 했어요. 태어나서 죽어나 죽는 게 낫다. 어머니 이것도 병이에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이죠. 예. 뭘로 가지고. 감기같이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엔 잘할 거예요. 35세 나이. 이것으로 벌써 5번째 입원이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며칠? 얼마나 못 드셨어? 응? 뭐 얼굴이 살이 많이 빠졌잖아,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한국에 좀 많이 빠졌. 얼마나 못 드셨어요, 지금 우리 알기로는? 13일. 13일부터? 왜 2주 2주를? 재발 환자를 기다리는 건 가족들의 실망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남자는 스스로 입원을 택했다. 알코올 중독을 병으로 인식했다는 건 아직 치료할 기회가 남았다는 증거였다. 최근에 잠도 많이 못 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가족도 뭔가 얻어야 되고요, 환자도 뭔가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고 자꾸 반복된다 느낄 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의 치료도 치료지만 가족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거든요. 조금 더 초기에 재발 초기에 다시 또 치료받고 그리고 또 어머니도 지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이 제일 안타까운 말이 포기했다, 지쳤다, 희망이 없다 할 때 그때 서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토요일 아침, 김선학 씨는 외출 준비로 바빴다. 개방병동에 내려온 뒤 처음으로 가는 외박이었다. 외박을 나가기 전 행선지와 돌아올 시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계획 없이 나갔다가 시간이 남으면 언제고 술의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개방병동에 내려와서 한 번도 외출을 나가지 않았다. 꼭 한 달 만에 숨 쉬는 바깥 공기였다. 좀 기분이 상쾌하고 날아갈 것 같은데. 근데 1단계 발표 끝났으니까 이제 이병동으로 가니까 더 편안해지고. 근데 조금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으로 가는 길. 김선학 씨 앞에는 수많은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약속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달리고 있다.